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암도 굶지만 나도 굶는 거예요. 나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암세포로 탄수화물이 다 들어가요. 혈액 속에 있는 암세포를 성장시킨다. 식이요법이라는 게 극단적인 편식이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어떡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바뀌는 걸 느껴요. 암세포는 굶겨 죽여야 된다. 굶겨 죽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끊어야 된다. 이런 말에 동의하세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래요.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왜 안 드세요? 그러면 암세포가 탄수화물 먹고 사니까요. 나는 배고파도 참을 수 있으니까 안 먹어요. 그러면 암보다 본인이 더 빨리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먹는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가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정상세포건 암세포건 탄수화물을 에너지 원으로 써요. 근데 어떤 극한 상황, 탄수화물이 계속 공급이 안 돼. 그런 비상 상황에는 정상세포는 우리가 저장해 놓은 단백질이나 지방을 다시 탄수화물로 바꿔서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암세포는 원시 미개한 세포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암도 굶지만 나도 굶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은 암세포로만 집중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세포로 골고루 가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암이 많이 진행된 말기암 환자라 할지라도 우리 몸 세포 100조 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암세포는 글쎄 1% 될까요? 1%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세포로 골고루 가는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결국 먹은 거에 1%만 암세포한테 뺏기고 99%는 내가 먹게 되잖아요. 탄수를 하자면. 네. 근데 나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일단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탄수화물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걔는 나쁜 탄수화물, 예, 나쁜 걸 탄수화물. 좋아하네요. 예.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이 암세포로 다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그 남은 걸 가지고 정상을 먹게 되는 거죠. 나쁜 탄수화물이 어떤 것들이죠? 그게 뭐냐면 당지수란 말 요새 사람들이 네.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다시 말하면 혈당이 피크를 치는 탄수화물이 나쁜 탄수화물이죠. 포도당은 나쁜 탄수화물이에요. 대표적인 당지수가 100이에요. 100g을 넘으면 혈당이 100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배 터지게 먹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찌꺼기를 우리 정상세포가 조금 얻어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혈당이 피크를 치게 되면은 혈당이 올라가니까 뇌가 그걸 감지를 한 다음에 췌장에 명령을 내려요. 인슐린 네가 빨리 나가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빨리 세포로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올 때 인슐린과 분자구조가 비슷한 IGF-1, 즉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는 게 분비가 돼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액 속에 있는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을 먹으면 암세포의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점 플러스 암세포의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혈액 속에 있는 암세포를 성장시킨다. 그래서 2배로 나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어허. 그래서 그 나쁜 탄수화물을 먹으면 암뿐만 아니라 모든 뭐 당뇨라든지 성인병이 생길 수 있겠죠. 딱 우리가 흔히 먹는 것 중에 어떤 거를 대표적으로 좀 꼽아주세요. 포도당처럼 먹으면 바로 혈당이 올라가는 것들, 결국 정제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깎으니까 흡수가 빨리 되겠죠. 그래서 뭐 백미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러면 좋은 탄수화물은 어떤 것이냐? 거꾸로 먹어도 혈당이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가는 것들이죠.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현미라든지 채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채소는 아시다시피 성분의 80%가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채소는 먹어도 혈당이 아주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갑니다. 네. 워낙 뭐 식이요법으로 많이 아시는 원장님이시니까 채소를 먹으면서 이 맛도 없는 걸 계속 먹으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것과 이 인스턴트 기름덩어리를 정말 맛있군, 골고루 먹으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부류하고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궁죽통이란 말 아세요? 궁하면 통하는 통합니까?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바꾼다는 거는 엄청 궁해야 돼요. 네.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냐? 일단 궁해야 돼요. 절실해야 돼요. 절실해야 돼. 절실해야지 바꾸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바꾸다 보면 보통 우리 환자가 오고 보호자가 오잖아요. 환자는 암 환자고 보호자는 뭐 혈압, 당뇨, 고지혈 대부분 다 있어요. 요즘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같이 식이요법 할 거 아니에요. 뭐 환자만 풀떼기 주고 자기는 뭐 라면쌀만 먹을 수 그렇지. 없잖아요. 그럼 같이 먹어. 네. 그러면 이 보호자는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은 한두 달 안에 거의 약을 안 쓸 정도로 떨어져요. 어허. 그 사람도 궁하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바뀌는 걸 느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받아요. 첫 번째 뭐냐면 혈색 좋아졌다. 피부 맞아요, 좋아졌어. 맞아요. 그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느끼니까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한 15년 이상 저희 집사람이 항상 도시락을 샐러드 도시락 싸주는데 가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약간 노화가 돼서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사줘줄 때가 있는데 이게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네. 집에서 만들어주는 거는 진짜 맛없죠. 아무것도 맛을 안 냈으니까. 근데 그거는 먹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식자재 자체의 맛이 정말 이게 대단합니다. 근데 사원 샐러드는 뭔가 말 자꾸 넣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맛있는 것 같은데 두세 번 먹으면 물려서 못 먹어요. 그래서 해보시다 보면은 가공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식자재 자체의 그 맛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맛없는 음식을 먹는 훈련을 해야 되고 사실 이거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족이 다 같이 해야 돼요. 가족이 병을 공유하는 게 유전자를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생활 습관을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맛없는 음식을 먹게 하는 훈련을 하면 음식 고유의 맛을 알아들을 수 있는 고급 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혀가 저절로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 시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암을 예방하고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을 좀 먹어라. 이 식이요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편식이에요. 원래 우리는 동물성 음식을 이만큼 먹고 식물성 음식을 이만큼 먹게 잡식동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난 동물성 음식을 안 먹을래. 그러면은 나머지 이거로 옛날에 혼식할 때만큼 뭔가 칼로리와 영양분을 맞춰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동물성이 나쁘다 이것 빼고 이제 채식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 양이 옛날에 혼식할 때까지만 먹으니까 모든 성분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떨어져. 해독이 쫙 돼.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될 뭐 항산화 성분이라든지 면역 성분이라든지 영양소 이런 게 다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식이요법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내가 심혈관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정해서 내가 어떤 음식들을 먹기로 결정했으면 그 음식군에 속하는 것들을 아주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특정한 영양소가 결핍될 일이 없어요. 이 음식군 중에서 나는 요 세 가지만 1년 내내 먹을래. 그러면 모든 게 결핍되겠죠.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된다. 선생님, 골고루 먹으려면 누가요? 그 골고루 시장의 반찬을 다 살 수도 없고 그걸 다 조리할 수도 없고 그런 골고루가 참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듭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요? 암 환자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아무래도 동물성 음식보다는 식물성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채식을 아주 골고루 드셔야 돼요. 또 광색 채소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먹게 해요. 칼라푸드로. 네, 칼라푸드로. 그 다음에는 즙을 짤 수 있는 건 즙도 좀 짜 먹고. 왜냐하면 즙을 짜는 이유는 채소의 80%가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100을 먹으면 20%만 흡수가 되면 전체 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제 즙을 먹어야 되고 또 야채를 구워 먹을 것도 있어요. 버섯이라든지 뭐 아스파라거스라든지 마늘, 토마토 이런 거는 구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히포크라테스 스프라 그래서 그걸 삶아서 먹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먼저 샐러드를 먼저 먹고 시작하거든요. 네. 샐러드 먹고 즙 먹고 그다음에 구운 거 먹고 그리고 스프를 먹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공기로 먹을 때 통으로 먹어라. 전체식을 해라. 복식도 껍데기 까고 이렇게 하지 말고 통째로 먹고 과일도 통째로 전체식을 해라. 골고루 먹고 전체식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혈당 피크가 없는 음식을 먹어라. 혈당 피크가 없는 식사를 하려면 혈당 피크가 없는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리하는 방법이나 먹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칼로리도 절대 부족하지 않고 영양소도 부족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도달할 수 있고 반드시 처음에 하실 때는 한 달 간격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떤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나 아니면 영양소나 전해질의 부족이 없나를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암 환자를 보면서 기억나는 암 환자가 있을까요? 20년 동안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극장이죠. 근데
우리 병원에 가장 어렸던 환자 중에 하나가 4살이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한 1년간 왔었는데 무슨 병이에요? 육종인데 아하. 이게 막 다발성으로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유전적 육종이라고 이제 밝혀졌는데 이 아이가 이제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그리고 또 집도 멀어요. 지방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이 4살짜리가 그 맛없는 샐러드와 맛없는 녹즙을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도 이거 링거로 주사 맞기 힘든데 싫죠. 간을 자꾸 하면 핏줄도 사라지고. 이게 참아. 아우, 그리고 우리 병원 이제 어떡해. 뭐 고주파 치료 같은 거 하면 1시간을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애가 착하게 잘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부모들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냥 아유 정말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그 조그만 아이가 참 기억에 남네요. 암 환자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백미를 먹지 말라 그러죠. 그러나 또 어떠한 경우에 위암을 수술했어. 그래서 지금 소화 흡수가 안 돼. 그럴 때는 현미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백미를 어느 순간 먹어야 되겠죠. 또 아주 뭐 항암을 해서 식사량이 작은 사람은 나는 까칠까칠해서 도저히 안 넘어가. 그리고 먹어봤자 한 2숟갈밖에 못 먹어. 이런 분은 백미 먹어도 되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봐서는 백미는 당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혈당 피크를 칩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삼가하셔야 되고 커피는 어떻습니까? 커피가 이게 양날의 검이죠? 양날의 검이라기보다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는데 대한간학회에서 간질환 환자한테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권장합니다. 어허. 그리고 특히 암 환자한테 예방 효과나 치료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커피 그럼 카페인 그러잖아요. 네. 뭐 카페인이 뭐 잠을 못 자는 나쁜 기능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전에 커피를 먹어도 잘 자니까. 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딱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담도관을 확장시켜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독성물이 나오면 수용성 독은 소변으로 나가고 지용성 독은 우리가 담도를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요. 그래서 담도를 확장시켜서 해독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래서 밥 먹자마자는 커피를 먹지 말라고. 음. 여기가 식도가 늘어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적어도 30분 이후에 먹으라고.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연구는 아직 없어요. 네. 그리고 대학에서 간을 이렇게 치료하시는 교수님들이 간학회에서는 커피를 굉장히 권장합니다. 전반적으로 커피의 어떤 유기산이 뭐가 나쁘고 그거를 볶을 때 나오는 유독가스가 있고 이러한 그 너무 지엽적인 문제로 커피를 반대하는 거는 저 입장에서는 반대합니다. 단지 이제 커피에 달 섞는 거 설탕이나 뭐 믹스커피라든지 이런 거는 좋지 않죠. 임산부에게 커피는?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오, 선생님은. 네. 암 환자들은 가글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항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점막 손상이 심하거든요. 그럼 구내염 많이 와요. 그럼 이거 각을 안 해놓으면은 이게 2차 감염되면은 곰팡이나 세균 감염되면 고생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가글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가글 안에 있는 이제 성분 중에 알코올이 있다. 네. 또는 이제 가글에 의해서 구강 내에 있는 좋은 세균총이 세균도. 바뀐다. 네. 이래서 반대하는 이론적 근거를 대는데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뭐 암 환자가 구내염이 왔을 때는 가글 하셔야 되겠죠. 근데 멀쩡한 사람이 매일 그냥 하루 10번씩 가글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가글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 무조건 모든 암 환자가 가글 하면 안 된다. 이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한번 암에 걸리면 끝까지 가야 하는 성인병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랑 암 환자 가족이 같이 식욕 보호하면 암 환자 가족은 더 빨리 좋아집니다.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요. 우리 암 환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먹는 것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암도 이기시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